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주식줄랭이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함께 공부합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택증기요령의 주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목 추천이 아닌 주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띠링띠링 알람 설정 그리고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장 약간 테마가 조금 순환하는 장이긴 했죠. 근데 막판에 이렇게 조금 쏟아내신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를 봤더니만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계가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계만 샀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한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또 체크해 봐야겠죠. 환율이 많이 올랐었는데 어떤가 하고 봤더니만 장 시작할 때쯤에는 다행히도 환율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후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다시 올라가면서 약간 변동폭을 보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1267.5원에 머물러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죠. 이제 연준에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통화긴축을 예고를 계속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나 올릴지가 관건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준금리가 3% 이상 인상할 전망에 미국 국채 투매 가능성이 여전하다라고 지금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금리 인상 임박에 아무래도 좀 침체가 우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요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되고 또 이 물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빅스텝을 밟겠다라고 표현을 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네.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거든요. 이번 주에 어떻게 또 회의를 하고 어떻게 결과 발표가 될지 우리는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네,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미 여론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전폭 지지했다 이러면서 바이든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합니다. 원래 바이든 지지율이 좀 안 좋았는데 이 미국 여론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이렇게 막 하니까 네, 막 좀 강하게 하니까 조금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좀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다른 기사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바이든 지지율이 42%예요. 근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2월 달에 공개된 조사와 같이 보면 두 달 새 5% 가량 상승한 거죠. 네, 그래서 원래 37%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이유는? 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의 대답은 미국과 한국은 엄청나게 중요한 파트너십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래서 그 관계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네, 그래서 아마 원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북한 문제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게 딱 우리나라에 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더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을 우리한테 요구를 할지, 네, 이런 것들도 좀 이제 지켜봐야겠죠. 아무래도 저는 그 웨이퍼 들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서 약간 아무래도 반도체 관련해서는 확실히 뭔가를 가져가려고 좀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쪽으로 좀 하지 않을까.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 경계를 조금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 두 가지는 조금 확신하지 않을까. 중국 관련도 좀 경계를 해야 되고 그런 세 가지 정도 부분? 네, 그런 부분은 확실히 좀 네, 경계를 하려고 애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헝가리 총리가 교황에게 러시아가 5월 9일 종적 계획이라고 전언을 했대요. 근데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겠죠. 예, 요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페이크일 수도 있잖아요. 네, 거짓일 수 있어요. 전 다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말은 너무 쉽게 변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 되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말을 쉽게 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무게가 있잖아요. 책임감이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네, 언제든지 또 관계라는 게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계획을 앞에선 얘기했다가 뒤에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또 이렇게 얘기해놓고 러시아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좀 체크해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교황은 모스크바에서 푸틴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평화 중재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국가 부도 위기가 또 하루 남았다고 하는데 4일
내일까지 8,200억 원을 갚아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달러채 이자 같은 경우는 루브화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참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웬만하면 국가 부도를 안 당하게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지금 보시면 뭐 그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들 채굴도 다 막혔고, 네, 웬만하면 그 아주 부자들 돈도 다 막혔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을 부분은 아니거든요. 가격도 좀 세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지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는 EU 가입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수년 걸리는 답변서를 한 달 만에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속도를 내고 있다. 네, 아무래도 보호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리고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이 5월 말까지 키이우로 복귀하겠다고 합니다. 네, 복귀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미국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또 도와줄지, 네, 이런 것들 승리를 돕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미국 대사관이 또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했을 때 미국이 어떤 그런 네, 빌미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슬 또 복귀를 시키는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 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네, 이렇게 러시아가 5월 9일날 존정 계획이 있다라고 넌지시 또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됐기 때문에 다시 미국 대사관을 넣는 건가? 다시 가라고 한 건가? 이런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방관, 그러니까 중국 관련해서인데 소방관 동원해서 길거리 소독을 집착하는 중국. 근데 아까 비과학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중국은.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빌딩의 출입구, 공원 벤치 뭐 이런 부분 뭐 보니까 동물, 뭐 생선 이런 데까지도 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봉쇄를 조금 풀었나 봐요. 근데 이제 중국 내 자동차 공간 공급망이 정상화를 속도를 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에너지차 보조금 정책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재개를 하는 듯한 느낌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아직 다 끝난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심할 땐 이르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봉쇄 완화 조짐이 보이면서 네, 점진적 회복의 불씨도 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관련해가지고 이제 보시면 미국 강타 전파력이 최강. 예, 지금 코로나 변이가 국내에서 발견이 됐대요. 네, 미국을 강타한 전파력 최강 코로나 변이가 국내에서 발견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마스크 해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요게 우리나라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면 다시 또 재확산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네, 상태가 또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빌 게이츠가 경고를 했어요. 코로나 최악의 상황은 아직 안 왔을 가능성이 있다. 더 치명적인 변이 위험에 놓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러면 요런 기사를 봤을 때 약간 빌 게이츠의 요런 경고가 조금 신뢰성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언제든지 다시 거리두기나 요런 것들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네, 약간 생각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2만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5만으로 조금 올라오신 거 보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쭉 떨어질지 아니면 다시 또 치고 올라올지 네, 체크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거리두기를 풀자 소비가 폭발을 했죠. 그래서 이제 하루 매출이 뭐 2,500만 원이고 네, 뭐 지금 편의점 독자리 매출이 624%가 늘었대요. 그리고 야구장 근처 맥주가 4배가 더 많이 팔렸고 아무래도 식품이나 유통업계가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 네, 이런 것들 체크해 보실 수 있고 아무래도 이번 달에 지금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더 이렇게 또 가족 간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움직임이 활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기사를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을 조금 했는데요. 0.26% 하락을 했고요. 2680.46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도 지금 보시면 여기 저점을 깨면 안 되죠. 네, 저점 깨면 안 되고
어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가 있었는데 요 하락하는 추세를 조금 종가 마무리가 약간 걸쳐서 애매하게 됐네요라고 했는데 오늘 종가는 조금 추세를 약간 끼고 살짝 아래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 갭자리를 또 약간 살짝 메꿔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 상태에서 올라가주면 너무 좋은데 솔직히 긍정적인 뉴스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 상태에선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지켜봐야겠죠, 어떤 식으로 움직여 줄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그날 테마주는 조금 움직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단타를 조금 자신 있는 분들은 그런 테마주를 잘 따라가셔가지고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방법도 있죠. 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올랐어요. 0.64% 상승을 했고요. 907.57포인트로 장을 마감하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이렇게 이 저점을 깨면 안 되고요. 하락하는 추세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하락하는 추세를 뚫어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행히 오늘 윗꼬리 달고 조금 밀리긴 했으나 일단 추세선상으로는 조금 그래도 올라가 주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이 조금 있고 이 갭자리에서 지금 꼬리 달고 밀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가 줄지 아니면 이렇게 빠질지가 관건이죠. 근데 아무래도 네, 연준에 FOMC 회의가 있고 또 우리나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증시가 조금 안 좋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연휴 전날이나 연휴 이렇게 지나고 나서 조금 안 좋더라고. 다들 눈치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 뭐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오늘 스윙주를 조금 매도를 했다가 또 다시 매수하고 뭐 요 정도만 했고요. 서상 같은 경우는 네, 제가 그때 샀는데 오늘 보니까 약간 애매하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매도했다가 다시 요때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들고 있고요. 그리고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요때 어제 샀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걸어놨었거든요. 두 주만 매도를 걸어놨는데 하면 할거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두 주만 팔렸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깝고요. 팔릴 거면 그냥 다 걸어놓을 걸 그랬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서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추세를 깨는 선상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슈팅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대성산업 같은 경우도 네, 오늘 조금 반등이 다시 나와줬어요. 그래서 5일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얘도 한 번은 네,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테린 포장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추세 조금 깼었나 싶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추세는 깨지 않는 선상에서 움직여주고 있어서 괜찮고요. 그리고 동양철강 같은 경우도 옆에 앞에 갭뜬 음봉이 있는데 네, 여기를 이렇게 이런 추세를 타고 그냥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될 것 같고 풍국주장이 이제 조금 박스권으로 들어서가지고 이 상태에서 한 번만 뚫어주면 좋은데 네, 그럼 전 탈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번을 어떻게 뚫어줄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대한금속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갭자리를 조금 메꾸면서 움직여주고 있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네, 어떻게 움직일지 관건일 것 같은데 여기 갭자리 살짝 메꿔가지고 지금 꼬리 윗꼬리 달고 밀렸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시간 끌다가 한번 슈팅 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팜스토리가 오늘 좀 밀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5일선 살짝 깼는데 느낌이어가지고 요거는 내일 상황 봐가지고 반등 줄 때 네, 털던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원종합개발은 다행히 오늘 갭 떴다가 쭉 밀려가지고 네, 일단 추세를 봤을 때는 기준봉이 섰었죠. 그래서 요 기준봉이 이렇게 추세를 다시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더라도 이렇게 올라가주면 또 다시 쟁탈을 하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레디언트 여전히 네, 정지 중이고 DKND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조금 바닥을 좀 잡아주는 듯한 모습이어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만 움직여 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 그리다가 한번 이렇게 슈팅 딱 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약간 탈출할 수 있을 때 탈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종목들 보유하고 있고요. 아직까진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는데 보니까 테마주가 그새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움직임이 다른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테마 순환이 굉장히 빠르고요. 먹튀도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내일장 같은 경우도 증시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전장에 조금 집중하시고 좀 조심하셔야 되시지 않을까. 먹튀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조금 생각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네, 어려운 장이 될 수도 있지만 파이팅하게 한번 잘 이겨내 보자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택신규 은행의 주식줄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띠링띠링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후원도 잊지 말아주세요. 함께 공부합시다.